자,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빔 엔지니어 박진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도면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식이죠. 문자 방식. 문자를 어떻게 데이터화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보통 구조도면에 우리 H 형광들이죠. 이게 뭐 여기는 뭐 몇 개 안 되지만 층층이로 하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H 형광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작은 도면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요 텍스트들을 어떻게 데이터화해서 우리가 원하는 메타데이터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물을 생성할지,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를 한번 만들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를 만드는 프로그램은 라이노 인사이드라고 하는 녀석을 택할 거고요. 여기 라이노 인사이드 설치되어 있고요. 설치하실 분들은 라이노 인사이드 치시면 이렇게 라이노 인사이드 레빗이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운로드 하셔서 해야 되는데 라이노 정품이 있으셔야 됩니다. 라이노 정품이 없으신 분들은 뭐 구매를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것도 어렵다, 난 학생이다, 돈도 없다, 먹고 죽을 애도 없다 라고 하면은 뭐 요런 어둠의 그런 알죠? 그런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라이노 인사이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 어디 있을까요? 라이노 인사이드 이렇게 탭이 나오고요. 여기에 보면 라이노를 레빗 화면에서 바로 라이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가장 멋진 일 중에 하나는 이제 그라스호퍼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라이노를 제가 열겠습니다. 라이노의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냥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CAD 파일을 라이노 화면으로 여기 임포트 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불러드린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무엇인가요? 메타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기본 프로세스, 메타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어떤 걸 정렬화 시켜야 될까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유형의 이름이 될 거고요. H형광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H-294200의 8의 12짜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아니고 height, width, 그 다음에 웹 플랜지 두께를 각각 분해한 데이터 구조가 필요하겠네요. 물론 여기에 뭐 머티리얼 정보도 있으면 더 좋겠지만요. 근데 아직은 요거까지는 사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 앞에 있는 SG294라고 하는 넘버와 294200 8의 1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분절을 할 것이며 이것들을 하나의 데이터에 원클릭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리즘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 제가 이렇게 귤색으로 박스를 쳐놨죠. 이 박스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든다. 요게 하나의 묶음. 그러면 301은 또 하나의 묶음이고 390은 하나의 묶음, 400도 하나의 묶음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묶음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하나, 둘, 셋, 4개가 될 것이고, 그 중에 맨 앞쪽에 있는 녀석을 가지고 유형이라는 정보를 만들 것이고, 여기에 있는 녀석을 통해서 각각 4개의 정보로 분절을 할 것이고, 얘네들은 버리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여기 그라스호퍼 화면을 잠깐 열었고요. 여러분들 뭐 그라스호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 익숙하신 분도 있겠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첫 번째로 했었던 게 뭐죠? 첫 번째로 했었던 거, 요 박스를 기준으로 하나의 데이터
그룹을 만든다 라고 하는 거죠. 다행히도 그라스호퍼에는 이 커브라고 하는 그 커브를 선택하면 위치는 어디 있냐면요, 여기 커브 밑에 보면 커브 인 포인트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여기 커브에 커브 인 포인트, 이게 무슨 얘기냐, 커브 안에 들어있는 점들을 추출해주는 그런 컴포넌트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가장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안타깝게도 라이노 그라스호퍼에서는 이 텍스트 정보를 읽어드릴 수 있는 컴포넌트가 없어요. 물론 다이나모도 없죠. 자, 안타깝게도 그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텍스트 코딩으로 스크립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은 별거 없어요. 여기 보면 getTextInfo라고 하는 어떤 텍스트 정보를 가지고 쭉 읽어드려서 라이노 객체 중에서 annotate, 그러니까 텍스트 정보, 그리고 그게 텍스트라고 하면 나는 이거를 디스플레이 텍스트, 그러니까 텍스트의 이름과 이 녀석의 오리진 포인트, 우리가 삽입점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녀석을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자, 지금은 텍스트 코딩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이제 유튜브 하단에 링크를 올려 드릴게요. 그거 받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여기서 추루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추루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했더니 이렇게 텍스트의 정보와 여기 보면 텍스트의 정보 이거 쭉 써있죠. 뭐 근데 뒤죽박죽이죠. 뒤죽박죽. 좀 자세히 볼까요? 뭔진 모르겠지만 텍스트 정보가 뒤죽박죽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포인트 정보, 여기 있는 포인트 정보는 이 각각의 텍스트에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인서트 포인트 지점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C# 이렇게 치시고 여기 안에다가 붙여넣기 해놓으시면 돼요. 또는 제가 아예 이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이 파일을 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특정한 박스 안에 들어있는 점들, 이 점들을 이 컴포넌트가 추출해 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박스들을 쭉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해 가지고 얘를 여기 연결을 시킬게요. 자, 연결을 시켰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알 수 없는 뭐 것들이 나왔죠. 이 뭐 저쩌고 뭐 나와 있네요. 막 이상하게. 그리고 엄청 많아요. 어머가 엄청 많아요. 자, 이 강좌는 이 내용은 그라스호퍼를 좀 알고 계신 분과 모르고 계신 분 그 사이 어딘가에 기준을 두고 하기 때문에 설명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고 설명이 너무 과할 수도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트리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안 보이네요. 파란뷰로 보면 이 녀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0부터 20까지니까요. 총 21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 있는 박스가 총 21인가 봐요. 자, 21의 박스에는 각각의 가지들 안에 여기 있는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정보가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있는 커브 1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0번, 0-0번이라고 하는 0-0번이라고 하는 구조 안에 점 몇 개,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네요. 4개가 들어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점이 이 텍스트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점이 들어있다 라고 하는 정도죠.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점들만 내가 디스패치를 통해서 분리를 해 놓는 거예요. 분리를. 자, 분리를 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 관계를 지금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해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자, 여기 보면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이노 그라스호퍼에 대한 거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총 개수가 120개예요. 그러면 이 텍스트가 전체적으로 120개라는 개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 구조 0-0, 0-0, 요 0-0번에 있는 박스, 그러니까 요 첫 번째 박스가 되겠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선택을 첫 번째부터 했다라고 하면 이 첫 번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만약에 포인트가 이 박스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2라고 표현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0이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 전체의 텍스트 중에 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요 점들이 만약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2번이 될 테고요. 그렇지 않으면 0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SG294라고 하는 것은 요 박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2로 표현이 된 거죠. 근데 이 순서는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0번째가 지금 294에 200이니까 지금 얘가 첫 번째 점이 되는 거죠. 얘가 사실은 얘고요. 얘는 요 박스 안에 들어있으니까 2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디스패치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디스패치는 어디 있냐면 여기 S의 리스트에 보면 디스패치, 분리해주는 기능을 가진 컴포넌트거든요. 그라스호퍼에 대한 기능들은 제가 따로 나중에 천천히 기능 설명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요걸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데이터를 구성할 거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의 박스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뽑아 봤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요 박스가 몇 개였죠? 한번 세어볼까? 21개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0번부터 시작했으니까 21번까지 21개가 제대로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 자세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거의 데이터 구조가 어떤가요? 다르죠? 0번째에는 얘는 사이즈가 들어가 있고 얘는 0번째에 301이라고 하는 유형명이 들어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또 동일하게 첫 번째는 유형명, 그 다음에 사이즈, 그 다음에 머티리얼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렬, 똑같은 방식으로 정렬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점들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x, y, 여기가 0, 0점이라고 하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든 x가 가장 가까운 쪽으로 정렬이 될 거예요. 무조건 얘가 가장 가까운 거, 두 번째 가까운 거, 세 번째 가까운 거, 네 번째 가까운 거. 이 포인트는 x, y, z라고 하는 값으로 정의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x가 가장 작은 것부터 정렬을 해 나가면은 이게 뒤죽박죽 돼 있더라도 한번 정렬을 해주면 x에서 가장 가까운 녀석부터 정렬이 될 테니까요. 내가 원하는 지금 이 표의 형태의 데이터로 완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 x축으로 제가 데이터를 정렬을 했습니다. 자, 정렬을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제 데이터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디스패치, 그 다음 pcon이라고 해가지고 그 포인트 정보를 x, y, z로 구분했고 x에 따라서 x라고 하는 값을 따라서 a라고 하는 결과값들을 정렬해줘 라고 하는 게 sort라고 하는 컴포넌트거든요. 그래서 이 sort라고 하는 컴포넌트 저 위에 어딘가에 있죠. 자, 내용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라스호퍼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아니신 분들은 어려우시면 제가 제공해드린 요 그라스호퍼 파일 가지고 활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핵심 사항이 이제 또 나오게 되겠네요. SG294는 뭐죠? 유형 이름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실제로 레빗에서 유형을 만들 때 필요한 거는 294, 200, 8에 12 요 4개로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 4개로. 자, 그래서 얘네를 데이터를 한번 분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0번째의 데이터를 쭉 뽑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녀석은 이렇게 앞 1번 녀석만 뽑힌 거니까 유형 이름만 쭉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녀석은 당연히 이렇게 사이즈에 대한 정보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네들을 분리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또 C샵이라고 하는 그런 텍스트 코딩을 조금 활용해 봤고요. 녀석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는 유형 이름이 이거 쭉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두 번째는 여기 앞에 있는 높이에 대한 정보만 쭉 나오면 되고, 세 번째는 너비에 대한 정보만 나오면 되고, 네 번째는 웹에 대한 두께, 다섯 번째는 플랜지에 대한 두께만 뽑아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은 뽑아낼 수 있을까요? 자, 이 데이터 구조를 살짝 훑어봤더니 x라고 하는 공통된 분자가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 x라고 하는 값으로 일단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x라는 값으로 일단 나누면 h-390 요거 하나 있고요. 이렇게 나눴더니 300, 이렇게 나눴더니 10, 나머지 16 이렇게 되네요. 얘는 0번째 데이터, 얘는 1번, 컴퓨터 언어에서 이렇게 써요. 2번, 얘는 3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총 4개의 데이터로 나눠져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h-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 녀석에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 문자 h-390이라고 하는 문자에서 숫자만 추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걸 활용해 가지고 제가 코드를 만든 겁니다. 자, 코드 내용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녀석은 유형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보이시죠? 자, 여기 보니까 x라고 하는 값으로 스플릿을 했다. 그래서 그 결과값 중에 첫 번째인 녀석은 요 뒤에 있는 요 이상한 거가 지금 이 문자열 안에서 숫자만 추출해 주는 거예요. h-390에서 390만 추출해 주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뭐 펑션이라고 하는데 함수라고 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결과값들을 이렇게 쭉 저장해 놓은 겁니다.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이게 전부예요. 코드 몇 줄 되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총 하나, 둘, 셋, 넷, 5개의 데이터로 나눠 놨어요. A는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너비, 그 다음에 뭐죠? 웹 두께, 그 다음에 플랜지 두께, 이 4가지가 이제 들어왔네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정보는 이미 다 이제 정렬화 됐어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텍스트를 인식해가지고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데이터로 A, B, C, D, E로 딱 정렬을 해놨네요. 그러면 얘를 레빗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 밀어 넣기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얘를 가지고 레빗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 그냥 쭉 밀어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유형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여기 내가 원하는 여기 안에 박스만 치면은 그냥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하나 해가지고 막 손으로 타이핑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알아서 이제 작성을 해주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라이너 인사이드에 있는 타입을 만들어주는 기능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 레빗이라고 하는 그 컴포넌트 안에 저기 위에 타입, 그 다음에 디폴트 타입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타입을 만들려면 어떡하죠? 타입을 만들려고 하면 하나를 선택해서 듀플리케이트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파라미터 정보를 변경하고 OK를 누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타입 이름과 각각의 정보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녀석을 카피할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디폴트 타입으로 해도 좋고요. 자, 디폴트 타입에 뭐 프레이밍을 해도 좋겠지만 여기 T라고 하는 녀석, 자, 이렇게 타입에 저기 시밀러 타입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비슷한 녀석의 타입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첫 번째 모델의 카테고리는 스트럭처 프레이밍 안에 들어있는 Sbeam Steel이라고 하는 녀석을 클릭했더니 이 녀석에 있는 이 녀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타입이라고 하는 녀석에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들어와 있네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스틸을 만드는 타입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스틸 Sbeam 스틸이라고 하는 요 녀석을 선택하면 되겠죠. 요 타입을 복제할 거예요. 복제. 자, 그래서 이 녀석을 고르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Select Set에 보면 리스트에 아이템 리스트라고 해서 이 데이터 구조 여기 세 개의 타입이죠. 세 개의 타입 중에 첫 번째 녀석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더니 이렇게 첫 번째 녀석이 선택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놨는데요. Duplicate라고 하는 거 뭐죠? Duplicate라고 하는 거? 복제하는 거잖아요. 복제하는 거. 자, 그러면 레빗 화면에 그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레빗 화면에 스트럭처 여기 보면 스틸 Sbeam 스틸이라는 녀석 안에 지금 정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타입이 안 만들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depth, width, t1, t2, r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이제 다 얻었으니까 복제하겠습니다. 복제를 하는데 뭘로 복제를 하는 거죠? 이름으로 복제를 해야 되겠죠. 이름으로. 자, 이렇게 요 이름대로 쭈루루루루루 복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는 좀 일단 좀 빼놓을게요. 자, 이렇게 빼고 복제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첫 번째 있는 녀석이 우리가 복제할 이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여기에 네임을 넣어주면 돼요. Duplicate 하는 건 여기 있습니다. 레빗의 타입에 보면 Duplicate 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복제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A라는 녀석을 복제하겠습니다. A라는 이름으로 복제를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이름은 넣어줬는데 그러면 어떤 타입을 복제할 거냐 라고 해서 저는 얘를 복제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일단은 복제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복제는 됐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죠. 단순히 이름만 가지고 제가 복제를 한 것이니까요. 이름만 가지고. 자, 그러면 복제된 녀석은 이렇게 되어 있겠죠. 레빗 컴포넌트 SG294라는 녀석이 ID 601528로 복제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이 타입들을 불러와서 내가 원하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여기 4개로 분리해 놨죠. B, C, D, 2번으로 분리되어 온 녀석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파라미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파라미터를 가져오는 것은 인스펙터 엘리멘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녀석은 여기 레빗의 쭉 아래 엘리멘트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에 있고요. 이 녀석을 통해서 제가 타입을 여기에 입력시키겠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는데 Shift 누르고 여기 검정 화면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복제된 타입들이 가지고 있는 타입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레빗에서 더블 클릭해서 여기 뭐 고쳐야 되잖아요. 뭐 450이 아니라 뭐 300이 됐든 뭐 얼마가 됐든 고쳐야 되는데 이걸 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 파라미터 값을 연결해 놓고 그 다음에 파람이라고 하는
insert element parameter라고 하는 녀석을 통해서 값을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입력해야 될 값은 총 4가지죠. 4가지 철골이니까 높이 값이 있고요. 그 다음 width 값이 있고요. 웹 두께값, 플랜지 두께값, 이렇게 총 4가지의 정보가 필요하겠죠. 자, 이 4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파라미터의 이름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depth, width, t1, t2. 여러분들은 이건 그 사용하시는 파라미터는 다 다양하니까 여러분들 쓰시는 파라미터 값을 입력 받으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총 4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2라고 하는 건 엘리멘트, 어떤 녀석을 바꿀 거냐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있는 게 파라미터 이름은 무엇이냐 라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있는 value, 뭘로 바꿀 거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엘리멘트는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복제한 타입들이 엘리멘트로 들어갈 테고요. 쭉 넣어볼까요? 얘도 Shift를 누르고 넣어주시면 돼요.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파라미터 값, 첫 번째 파라미터 값에 지금 여기 뽑아놓은 게 뭐였죠? 첫 번째 게 높이 값, 높이 값이니까 저는 depth 값을 여기에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정색으로 변하면서 뭔가 액션이 취해졌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이제 보니까 width 값, 너비 값이 되겠네요. 그러면 너비 값 넣어주고요. 자, 세 번째 건 뭐였죠? t1 웹 두께 값.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플랜지 두께 값.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294에 200에 8에 12라고 하는 값이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짠. 그 다음에 SB300, 300에 150에 6에 9, 300에 150에 6에 9, 300 찾아볼까요? 300 여기 있네요. 300, 300에 150에 6.5에 9 딱 맞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들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철골 구조 도면에 있는 요 철골 텍스트를 가지고 값을 입력하는 그런 뭐 바보 같은 짓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힘든 작업을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라이노에서 그냥 이렇게 텍스트 있으면 그냥 내가 여기 네모난 박스만 치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내가 원하는 만큼만. 그쵸? 아주 쉽고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철골 유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또 철골 유형을 만드는 방법보다는 지금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정렬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해서 결과물을 만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손쉽게 타입에 대한 정보를 얻어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쉽죠? 기능이 어렵습니다. 뭐 그라스호퍼가 어렵습니다. 라이노 잘 못해요. 네, 좋습니다. 그거는 배우시면 되죠. 프로그램이니까. 하지만 이거를 구성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법을 먼저 익히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빈 모델 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행복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그 런타임이 좀 길지만 끝까지 한번 해보시면 아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는 제가 따로 링크를 통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기회가 아니라 다음 시간에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즐거운 빔생활 되시고 안녕. 또 봐요. 빠잉.